자, 내가 개저씨라고? 멋진 아저씨로 어필되는 법. 오늘은 우리님들 미래 대비 프로젝트 겸 현재 사회 곳곳에서 여성분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계시는 아저씨들의 사회적 괴리 방지를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는 지금 이제 남성분들은 총각에서 아저씨의 대열에 들어서는 나이대에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어려서 뭐 조금은 예의 없는 행동, 내가 깨끗한 말을 해도 상대 여자들도 어리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깨끗한 뇌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상한 행동과 뇌가 깨끗한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님들이 그냥 아저씨에서 나이 먹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저씨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가뜩이나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까지 먹었는데 뭘 몰라서 개저씨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면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죠. 솔로 80세 직행. 어우,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드셨으면 드신 대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개저씨가 아닌 멋진 아저씨로 진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였으니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멋진 아저씨가 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 나이가 나보다 아무리 어려도 사회에서 만난 인연은 깍듯하게 예의 있게 존대를 써서 대해야 됩니다. 저는 방송 컨셉상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말을 하지만 저도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들에게는 저보다 20살이 어려도 그들이 먼저 말을 놔도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깍듯하게 존댓말로 대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서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한테 처음부터 반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의 철칙입니다, 이거. 제가 살면서 저보다 어린 사람을 존중해서 제가 손해를 보거나 무시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린 사람들도 자신에게 매너 있게 대해주는 어른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말도 못 하거든요. 이게 항상 첫 만남부터 반말 찍찍하는 꼰대들만 보다가 매너 있게 본인들을 존중하면서 말을 조심해서 해주는 어른을 보면 오히려 이 어른은 뭔가 다른 어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린 상대에게 굽신거리라는 말은 아니야. 매너 있고 자신 있는 태도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화법을 쓰는 게 이 쓰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 어쩔 수 없는 심리야. 근데 격조 있는 말투로 어린 사람을 대하면 행동도 격조 있게 상대를 대하게 돼요. 스스로 단도리가 쳐져. 그러면 순간적인 실수를 벌일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말 실수부터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존대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행동도 막 무시하는 행동도 안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존대를 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적당히 거리감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화법을 쓰는 아저씨가 그냥 아저씨보다 훨씬 성숙하고 멋진 남자로 어필됩니다. 잊지 마세요. 말 함부로 놓지 말고 상대가 성인이면 성인답게 존중하면서 대해줍시다. 이거는 여자애들한테도 이렇게 대해야 되고 같은 남자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존경도 사고 나중에 그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다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어린 사람들도 누나 있고 아는 이모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나이들 아저씨를 소개할 때 이 아저씨가 평소에 반말 찍찍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면 연결시켜 주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괜찮아야지 기회도 많아지는 법이에요. 이 내가 평소에 하는 잘 쓰는 존대 하나가 주변에서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모른다. 두 번째, 거룩한 척 금지.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특히 남자분들 중 많은 수의 분들이 자신들이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상습적인 설명충에 빙의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설명충에 빙의되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복합적으로 걸리는 병이 거룩한 발언하기 병입니다. 설명을 막 하다가 거룩한 발언. 젊은 애들이 재미나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에 꼭 끼어들어서 교훈을 담은 발언을 꼭 해. 무슨 일본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상황이든 거룩한 척 자기만 뭘 안다는 듯이 훈계를 맞게 하는데 어린애들은 속으로 눈치 없이 왜 저래? 막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른으로서 이게 헬게이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린 사람을 보면 충고해주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단 그럴 때는 돌려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거나 어린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그때 대놓고 충고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그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몇 걸음 떨어져서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그냥 술 한잔 사주면서 위로 정도 해주세요. 뭐 술이나 커피. 어쩔 수 없어요. 충고가 틀리기라도 했다가는 그 원망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저도 설명충과 거룩병에 좀 걸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린애들한테 거룩한 말 줄줄 했다가는 사회적 왕따가 된 개준마가 될까봐 그냥 혼자 줄줄 말하려고 유튜브 계정을 열었어요. 현실적으로 사회적 계리가 되지 않으려고,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저는 유튜브 계정을 열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저처럼 나의 지식과 거룩함을 뽐내고 싶으시면 본인 유튜브를 여시면 됩니다. 얼굴을 공개하기 싫으세요? 책을 내세요. 작가 데뷔로 꿈을 이루세요. 유튜브와 책으로 실컷 말하시고 실생활에서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어른이 되시면 아주 최고로 멋진 아저씨가 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돼! 지갑만 열어.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요청해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야. 뭐 거룩한 척, 훈계,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그때 죽어야 돼,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소리 질러.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 거룩한 척 안 하고 막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막 가볍고 위트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너무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어. 뭐냐면 마치 본인이 신동엽 유희열의 빙이 된 듯 선 넘는 색드립 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 신동엽이야 유희열이야 색드립을 막 치는데 이게 예전에나 막 10년 20년 전에나 먹혔지. 요즘 그러면 성희롱이거든. 단번에 성희롱이야. 애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당연히 기분 나쁘고 남자애들도 기분 나쁜 애들이 있어. 이거 본인이 이런 드립을 쳤을 때 웃어주는 사람은 똑같이 그냥 좀 생각 없는 남자애들이나 남자에 미친 남미새들밖에 없어. 보통 여자분들은 표정이 썩어가면서 이러고 있다가 뒤에서 미친 거 아니냐고 욕해요. 남자 입에서 나오는 성적인 농담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아저씨이기까지 해? 가중처벌. 그럼 안 돼. 무조건 성희롱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자기 밥통도 지키기 힘들어져요.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아, 요즘 애들은 왜 이런 거 몰라? 요즘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야. 요즘 애들한테 맞춰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색드립으로 유명했던 신동엽, 유희열도 더 이상 방송에서 색드립을 치지 않아요. 내 입에서 어떤 성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려고 한다? 팍! 팍! 아시겠죠? 입을 쳐야 돼. 시대적 눈치 잘 챙기셔서 농담은 정말 담백한 아재 개그 정도만 치세요. 진짜 아재 개그. 아이고 아저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옛날 아재 개그 그런 거 정도까지만 마지노선이야. 세 번째, 부하 여직원이나 가게 점원의 친절을 연애 감정으로 착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에서 많은 아저씨들이 멋지고 능력 있는 아저씨 이미지에서 개저씨로 전락하는 루트를 타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직장 상사라 예의를 다한다고 웃으면서 대화도 참여해주고 시덥잖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고 단골 가게 여직원분들도 손님이니까 환하게 웃어주면서 맞이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걸 자신을 좋아해서 꼬시는 행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는 사회적으로 웃지 않아도 별로 욕을 먹지 않지만 여자는 사회생활 할 때 웃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은 직장을 들어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디 가도 항상 사회적 미소를 장착하고 살게 되거든요. 이 입장을 못 바꿔서 생각하시는 이 남성분들이 내가 여자한테 안 웃고 내가 여자한테 웃을 때는 이게 호감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이게 호감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거 아니야. 여자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99%가 사회적 미소가 얼굴에 딱 장착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호감이라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사회생활의 가능성이 99.9%. 이 여자분들이 막 웃어주고 막 대화에 참여해주고 까르르 하는 거는 이 여자분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나이도 많은 저 아저씨가 나이 어린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아저씨들을 경계 없이 대하는 거야. 특히나 직장 상사일 때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부장님 이렇게 하는 거를 저 여직원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로 그분들의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이거는 그린라이트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와도 부하 직원일 경우 그 어린 직원 쪽에서 퇴근 후나 휴일에 선톡이 와서 뭐 하냐, 놀아달라, 뭐 삐졌다 이런 식의 플러팅의 멘트를 날릴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눈치 못 챈 척 가만히 있으세요.
뭐 아니면 단골 가게 여직원일 경우 그쪽에서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해오고 명함을 달라 하거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친절로만 여기세요. 잊지 마세요. 여자 쪽에서 먼저 그런 연락처를 물어오고 손톡이 와야 됩니다. 뭐 여자는 손톱하면 죽는 병에 걸렸다면서요? 라고 물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었으니까 여자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이런 상황 때문에 자신에게 못 다가올 때는 여자도 남자를 꼬시기 위해 먼저 움직입니다. 허들을 낮춰줘요. 알잖아, 여자도. 저 사람이 직장 상사고 나이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이란 거를 여자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자도 먼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괜히 시덥잖은 질문 같은 걸로 선톡이나 이런 걸로 말 걸어오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세요. 웬만하면 이 어린 사람을 상대로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우리님들이 사회적 괴리가 되지 않고 개저씨가 되지 않는 길이 될 거예요. 선톡이 와야 돼요. 괜히 시덥잖은 걸로 와야 돼요. 근데 한 번 온 걸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이제 그 연애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받았던 주옥 같은 상담 중에 하나가 동료 그 회사 여직원이 그 하트를 들고 있는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왔다고 이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린라이트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다 봤을 때. 다만 마지막에 네 하면서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 보고 이건 나를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여성분이 이런 하트 이모티콘을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사회생활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가볍게 보내신 거지 이거를 그린라이트로 착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이거 그린라이트로 착각해갖고 고백 들어가시면 퇴사하셔야 돼요. 했더니 아 그렇군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퇴근한 다음에 휴일에 이럴 때만 여자분이 먼저 말 걸어오고 별거 아닌 걸도 막 해와야 돼요. 아시겠죠? 눈도 막 자주 마주치고 여자가 나한테 뭔가를 막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기. 이모티콘 플러스 VIP 회원이겠죠. 그냥 곰돌이가 이렇게 하트를 안고 얘기가 끝나는 거였어. 그분도 나중에 나랑 상담하고 나서 제가 큰일 날 뻔했군요. 라고 가셨어요. 추가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이 방금 말한 이 하트 이모티콘에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신 분이 나한테 오기 전에 자기 친구들한테 상담을 했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이 여자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친구들도 모두 야 그거 그 여자 너 좋아하는 거야 빨리 가서 고백해라고 했대. 같은 친구들에게 상담하시면 안 돼요. 끼리끼리 노시는 겁니다. 끼리끼리 놀고 때로는 우리 님들이 잣대는 걸 즐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본인을 정말 위해 주시는 여성분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하셔야 돼요. 곰돌이한테 야 그 여자 너 좋아하니까 빨리 가서 고백하라고 하는 정말 몹쓸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백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퇴사할 때가 안 됐나 봐. 나한테 온 거지. 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직업을 지킬 수 있었다. 어쨌든 이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멋진 아저씨로 고급지게 나이 먹어가며 다른 또래에 비해 넓은 범주로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폭탄짓을 안 했잖아. 이상한 소문이 안 퍼져. 그냥 그 남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깔끔한 남자고 여자들한테 이상한 행동 안 하는 남자로 소문이 나는 거야. 그 이미지가 그렇게 박히면 광역으로 누군가에게는 소개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확 물고 늘어지면 돼. 그렇게 살면 돼. 참 쉽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꼰대가 되어버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식은 변화시키되 도덕 윤리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게 특별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너무했네. 이게 20, 30대 젊은 남성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 하나에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이 나이 먹어갈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좀 이렇게 뇌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갖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이거 진짜 믿어요. 판단력이 팍 떨어져갖고 아 내가 이 정도까지 이제 돈도 벌고 지위가 올라왔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가 나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시 어린 여자는 나이 든 남자의 재력을 보고 오게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이상한 계저 생각을 막 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님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절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나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님들의 이미지와 직장 보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술은 우리 님들의 뇌를 망가뜨립니다.